덕분에 집에서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거 좋아. 알아. 아는 냄새. 아는 냄새. 아는 냄새지? 오, 신났어. 쟤네들 아픈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났어. 어떡하죠? 한 집에서 같이 입양해야 되겠네. 오, 너 먹어. 맛있나본데? 제인사. 두치와 뿌꾸는 난생 처음 친구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와, 잘하네. 하지만 두치는 뿌꾸 뒤만 쫓아다니는데요. 아직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상처가, 그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꾸가 얼마만큼 학대받은지 저희가 그 고통을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뜨거운 거는 경기를 해요. 이 목욕시키고 드라이기로 말려주려고 뜨거운 바람 같은 거 하면 엄청 싫어요. 근데 그 뜨거운 그런 기억이 있나 봐요. 덕구와 뿌꾸 그리고 두치. 이들의 짧은 견생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댁엔 3마리의 반려동물 가족이 있습니다. 진순이 나봐. 온순한 첫째 진순이, 호기심 대장 둘째 장군이, 그리고 세상 발랄한 막내 덕구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던 독불 장군이도 덕구에겐 뭐든지 양보합니다. 우리 집이 대통령이 됐어요. 서열 1위 대통령. 진순이 장군이와 달리 덕구는 공순 씨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도 가끔 뒷다리를 들고 뛰는 덕구. 덕구 이리 와. 덕구 왔어? 응, 우리 덕구 미남이죠? 응?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이렇게 걸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걷게 됐어요. 응? 얼마나 엄마한테 많은 기쁨을 준 줄 몰라요, 우리 덕구가. 덕구 잡으러 갈까? 이리 올라. 아이고 왔어요. 덕구에겐 끔찍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여줄까요, 아저씨? 발톱이 하나도 없죠, 우리 덕구는. 우리 집에 올 때 여기 자체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그냥 이제 뭐냐 화상 입은 그대로. 근데 이 발을 만들기까지 정말 공을 많이 들였죠. 덕구는 네 발이 염산에 녹은 채 어느 건물 구석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아, 진짜 미치겠다. 보는 순간 한눈에 그냥 얘는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다른 데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데려왔어요. 그 샥하면 상태였죠. 3개월 반은 그냥 안고 살았어요, 안고. 땅에 발을 안 딛게 하기 위해서. 피가 계속 나니까. 데리고 오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반대했고 집사람은 꼭 안 그러면 헤어지세요. 그 입양하기 전에 덕구가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걷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어디 좀 들어갈까? 여기. 아유 맛있죠. 엎드려. 어이구 잘한다 우리 덕구.
앉아도 잘해. 덕구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뽐냅니다. 누나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덕구 귀여운 모습만 담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직접. 덕구 달력까지 만든 건 회사 대표인 공순 씨도 몰랐답니다. 그야말로 견생 역전. 끔찍한 학대의 기억으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덕구는 2년이 지난 지금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이 됐습니다. 힘든 사회생활에 힐링템, 힐링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세요? 너무 이쁘고 보기만 해도 웃음 나고 혼자서 이렇게 막 발소리가 들려요. 움직이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아, 애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장난치고 있구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웃음 짓게 돼요. 신입사원 덕구가 들어온 후 회사에는 새로 생긴 직원들의 일과가 있습니다. 덕구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직원들은 조를 짜서 덕구와 산책하는데요. 이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덕구에게 치료제가 됐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죠. 천사잖아, 천사. 동물은 다 천사예요.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만 동물은 말 못하잖아요. 저런 천사 같은 애를 학대를 했다는 건 정말 인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부터 주는 거야? 앉아. 앉아야지. 그렇지. 앉으면 엎드리고 줘야 되는데 엎드리고. 이제 엎드려. 엎드려. 시하러 가자. 시하러 가자. 이 댁엔 두 마리의 영리한 푸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끼 입은 멋쟁이는 미지. 그리고 오빠 온달입니다. 발. 뽀뽀. 둘 다 애교가 철철 넘칩니다. 네, 이게 다 미지 옷이. 겨울 옷이. 겨울옷만 10벌이 넘는데요. 미지만 옷을 입히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처가, 지금도 상처가 있죠?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약해가지고 다 긁혀요. 미지 같은 경우는 옷이 꼭 필수겠네요. 네, 옷을 안 입고 나가면 상처가 꼭 나서 들어와요. 여기는 아예 털이 이제 안 나요, 등이. 아예 그 세포가 다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예 안 나서. 다른 데 털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미지. 근데 거긴 안 나요. 미지는 주물러지니까. 전주인에게 학대를 당한 미지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다리미에 대인 흉터가 있는 보민 씨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죠.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제가 상상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수술했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얘도 얼마나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 커서 수술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 상상하면서 계속 얘를 보니까 얼마나 좀 충격을 받았을까. 근데 너무 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저랑 똑같은 마음이 아프니까 보면 너무 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빠만 쫓아다녀. 은희 아빠 표정 돌아봐. 불러봐. 3년 전 가을, 미지는 보민 씨 가족의 새 식구가 됐습니다. 고양아 똥 있어, 조심. 탐색 중. 아빠가 없을 때에는 TV도 저봐 못 자게 하잖아. 아빠는 내가 그런 줄도
처음 집에 오던 날부터 환한 미소를 선물했던 미지는 가족의 모든 일상과 추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동반자가 됐습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런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동물이니까 저래도 돼 하고 우린 무관심하니까 다 우리 탓이죠. (2020년)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26.4%,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이 녀석은 며칠 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밭 한가운데서 눈도 못 뜬 새끼들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임신한 채로 유기됐어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밭에서 애기들 낳는데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마리 낳는데 애들이 얼어 죽었어요. 밭에나 산에서 낳은 애들은 짐승들한테 잡혀 먹혀요, 새끼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를 끝까지 지킨 거죠. 엄청 모성애가 강하더라고요. 반려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은 공식 집계된 수만도 94만 7,098마리입니다. 2010년만 해도 69건에 불과하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는 914건으로 1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두치와 뿌꾸도 동물 학대 피해견입니다. 아, 경계하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 걸려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머, 무서워. 두치는 뿌꾸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반면 뿌꾸는 사람이 두려워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원래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진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스킨십을 해줘야 돼요. 두치와 뿌꾸는 한 달 전 전라도 광주에서 구조됐습니다. 뿌꾸를 지키려다 더 심하게 다친 두치는 치료받는 동안에도 뿌꾸 곁을 지켰습니다. 뿌꾸와 두치가 함께하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걸까요? 뿌꾸마저 일어서서 주위를 경계합니다. 뿌꾸를 보살펴주겠다는 임시 보호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루빨리 아픈 기억을 지워야 할 뿌꾸에겐 더없이 잘된 일입니다. 뿌꾸의 용맹한 기사였던 두치는 뿌꾸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뿌꾸 인도 가요. 자, 뿌꾸 가. 인사해. 다음에 또 만나자. 너무 두려워 짖지도 못하는 뿌꾸. 그 망연자실한 침묵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뿌꾸의 채취가 사라지고서야 실감한 걸까요?
두치는 뿌꾸가 떠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두치에게 뿌꾸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구조한 동물들은 입양을 보냅니다. 뿌꾸처럼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엔 한동안 임시 보호자와 생활하며 다시 사람과 사는 법을 배웁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조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엄청 많이 이제 슬프고 힘들고 했는데 이제는 얘가 나서서 입양 갈 때 그 생각을 해요. 얘가 얼마만큼 좋아져서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사랑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책 중. 뿌꾸가 조심스럽게 집안을 탐색합니다. 찾아봐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 그래요? 유기견들을 조금 돕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학대를 많이 당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좀 이뻐해주고 싶어서 제가 뿌꾸를. 한 오늘 저녁까지는 네. 그냥 반기지 말고. 네. 제 집처럼 편안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낯선 걸까요? 왕방울 같은 눈망울에 아련한 그리움이 맺혀 있습니다. 한 동물 구호단체가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의 한 고급 빌라 단지. 화단 옆 좁은 철창 안에 상처를 입은 백구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외상이 일단 너무 또렷하게 위쪽 머리 이마 위쪽에 지금 그 외상의 흔적이 보이고요. 글쎄요, 저게 지금 누가 물리적인 가학을 해서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자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저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식으로 주면서 주민해봐요. 혈통 있는 토종견으로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라는 품종인데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아이가? 저기 이런 데도 날 수 있고 다 몸에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저기 성남에 있는 수의사를 갔더니 머리에 있는 거는 제거를 못한대요. 근데 별건 아니래요. 머리를 잡는다고. 수술이 힘들다고 해 약으로 치료 중이라는데요. 저대로 그냥 둘 수는 없어서 견주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일단 가볼게요. 네,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자 가서. 그동안 동물 학대를 의심받아 여러 번 신고를 당했던 견주도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흔쾌히 동경이를 치료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약으로는 그 뭐 소염제랑 이런 거를 통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확한 거는 수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병원으로 같이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와봐.
머리에 난 종양도 문제지만 영양 상태도 나빠 보였습니다. 위생 상태도 심각했는데요. 상처 때문에 씻기지를 못했던 건지 악취가 지독했습니다. 왜냐면 제보자분이 전화했던 아마 옳지 얼굴 이쁘다 얼굴. 털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뭉쳐 있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 온몸에 지금 뼈가, 갈비뼈가 보이잖아요. 몸도 25에서 27kg 정도가 나가야 이제 맞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몸무게를 재보니까 17kg밖에 안 되더라고요. 끝났잖아요 벌써. 심장 사상충, 파보 바이러스성 장염 등 기본적인 건강 검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다행히 건강은 양호했습니다. 이거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이쪽으로 줘야 되니까. 마취 후 머리에 난 종양을 확인했습니다. 종양이 가려워 긁어댔던지 주변으로 상처와 염증이 심했습니다. 근육층까지는 퍼지지 않은 종양 같아서 일단은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대로 두면은 오히려 더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귀 옆에도 이렇게 그 염증이 묻어가지고 딱지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불결하고,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기생충이나 해충이나 이런 거에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수술해 주는 게 맞죠. 다행히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양이 커져가는 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좀 더 일찍 치료해주지 못한 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유권은 데리고 오는 견주한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이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내야지만 이 아이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치료비를 지불하신다고 하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가정하에서는 그분 주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관리와 사육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주는 행위는 모두 동물 학대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굶주림이나 혹은 질병을 치료 안 하는 게으른 행위까지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미숙 씨에겐 단순한 생명을 넘어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지난해 여름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잃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자두 생각날 때마다 그냥 보려고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자두 똑같이 생겼어요. 자두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자두가 한 4개월 이때부터 이제 컨디션을 이제 약도 먹고 다 먹었는데 자꾸 설사하고 이게 감기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했는데 하늘이가 진짜 자식처럼 이렇게 맨날 그루밍 해주고 핥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자두에게 다가와 무참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여기가 여기서 누워 있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화분에. 자두가 발견된 곳은 저쪽인 거죠? 네. 저 끝에. 길고양인 줄 알았다는 게 폭력의 이유였습니다. 얘를 끌고 저 끝에다 갖다 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 동영상 찍은 장면으로 따라가가지고 자두를 그걸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가 다 뭉개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잔혹한 폭력에 희생된 자두의 죽음은 세간의 화제가 됐고 엿새 만에 가해자가 붙잡혔습니다. 자두가 너무 억울하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실형을 받게끔 직접 탄원서, 수기 탄원서도 내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장사를 작년에 겨우 하나도 못했어요. 올 2월 때까지. 가해자에겐 재물 손괴죄가 적용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들 했습니다. 과연 미숙 씨에게도 그럴까요? 당연히 부족하죠. 가족을 잃었는데 그게 6개월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제 바로 들어가자마자 항소를 했으니까 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 같은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의 형도 살기 싫다고 항소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신경정신과 그 약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게 가슴에 화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합병. 심장이 뛰어요. 두근거리고.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라든지 폭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출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 분출을 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 또 나보다 어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동물인 거죠. 처음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공격, 폭력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 학대가 결국은 무감각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가기가 쉽다 하는 거죠.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3,360명. 그러나 구속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이제 그런 행위를 사실 사람한테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게 동물한테 사실 위험한 사회는 결코 사회적으로 사람한테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물 학대가 중대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절실합니다. 지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특히 처벌 수위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을 해서 범행의 수법이라든지 또 피해 동물의 수, 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양형이 좀 이루어져서 이게 감경이 쉽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 예방과 학대 동물의 사후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도 보다 이런 동물 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양형 기준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해서 엄격히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초단체, 즉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이 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0.9명입니다.
채 한 명도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농림부 차원에서 전담 기관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이제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려동물의 천국으로 일컬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들의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Hallo. Hallo. Bei der Zukunft sind Sie alle skeptisch. Ja, ja, gut. Ja. Na gut, wenn die ihre feste Runde haben. Ne? Ja, das Also morgens muss er auf jeden Fall raus, in eine kleine Runde, dann mittags eine etwas größere, eine halbe Stunde und abends auch noch mal. Also mindestens noch eine halbe Stunde. Und wenn es passt, dann nimmt die Frau den auch noch mit zum Pferd, zum Reiten. Dann ist er also den ganzen Tag beschäftigt. Waren Sie dreimal am Tag? Also 3-mal am Tag muss der Hund mit raus, mindestens. Und das sollte bei uns schon sein, ja. Ist nicht, ne? 독일은 강아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 우리 돈 13만 원이 넘습니다. bei der Behörde und dann müssen sie Hundesteuer zahlen. Das ist je nach Region unterschiedlich. In der Stadt Hannover ist es mehr. Führerschein muss man auch machen. Also man muss einen Nachweis erbringen, dass man überhaupt fähig ist, einen Hund zu halten und zu führen. Und wenn der Hund problematisch ist, muss man auch in eine Hundeschule gehen. Und die kostet auch noch mal ordentlich Geld. Also die brauchen ja auch 독일은 유기동물이 거의 없고 반려동물 파양도 2%에 불과합니다. 반려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입양 절차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니더작센주의 입양 절차는 특히 엄격한데요. 시험을 통해 반려견 면허증까지 따야 합니다. Die Theorieprüfung umfasst zum Beispiel, wie halte ich meinen Hund artgerecht, was sind rechtliche Voraussetzungen, brauche ich zum Beispiel eine Haftpflichtversicherung, muss ich meinen Hund kennzeichnen. Die praktische Prüfung, die ist dann etwas individueller, dabei geht es darum, dass der Halter sozusagen beweist oder nahelegt, dass er sich mit dem Hund und dessen Bedürfnissen auskennt, dass er in gewissen Situationen, die vielleicht gefährlich sein könnten im Verkehr, richtig handelt und Situationen richtig einschätzt. Und das ist dann sehr individuell. 독일은 1933년부터 동물의 권리와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법에 명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새겼습니다. 이에 근거해 동물 학대로 처벌받으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Aber wenn der Besitzer uneinsichtig ist und wir auch sehen, dieses Tier leidet bei diesen Menschen, dann wenden wir uns an die Veterinärbehörde und die können das Tier dann auch wegnehmen. Und dann kommt es auch oft zu uns, sodass wir für das Tier sorgen können. Und wenn das ganz eindeutig ist, dann bekommt der Besitzer sein Tier auch nicht zurück. Wird auch bestraft mit Bußgeldern oder Ordnungswidrigkeiten. Und es gibt hier inzwischen auch die Möglichkeit, dass das Gericht verbieten kann, dass jemand wieder Tiere hält. Wenn er fürchterlich mit seinen Tieren umgegangen ist, dann bekommt er ein Tierhaltungsverbot und darf sich keine neuen Tiere mehr anschaffen. Und wenn er es dann doch tut, dann nimmt die Behörde ihm diese Tiere sofort wieder weg und es kommt eine neue Strafe. 반려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1조 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Ja, in Deutschland ganz viele Hundeschulen und Hundetrainer. Also ich muss lernen, wie gehe ich mit meinem Hund richtig um. Man kann zwar arbeiten gehen, aber 8 Stunden aus dem Haus ist sehr viel für einen Hund. Das können nicht alle. Man muss vor allen Dingen bereit sein, sein Leben mit einem anderen Lebewesen zu teilen. Ich glaube, das ist das Wichtigste. Man darf nicht vergessen, dass das Leben anders wird, wenn man einen Hund hat. Es ist nicht mehr so wie vorher und dazu muss man bereit sein.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잠깐만 가져와.
하루 종일 지칠 줄도 모르고 뛰어노는 이 녀석은 생후 6개월 된 장군입니다. 장군아, 뚱뚱뚱 여기 앉아. 장군이 손 주세요. 장군, 기다려. 아니야. 아이고, 기다려. 먹어. 장군이는 2주 전에 입양한 새 식구입니다. 자, 한 30분, 20분 정도 교육을 시키니까 앉아, 그리고 이렇게 손까지 하더라고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아파. 하지 마, 안 돼. 진짜. 보시다시피 장군이에겐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양말만 신고 있으면 무조건 물고요. 맨발일 때도 제가 너무 아파요. 양말을 신고 있어도 물고 맨발일 때도 물어요. 진짜. 진짜 아파요. 이빨이 삐죽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천방지축 장군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게 부부에겐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생명을 데려온 거니까 제가 이 친구의 이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강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는 게 지금 제일 많이 걱정이에요. 지금도 물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다 빨개졌어. 막막해하는 부부를 위해 장군이와의 소통을 도와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구나. 가만히 있질 못하네. 네. 하루 종일 그래? 거의. 집에 같이 있을 때? 네. 거의. 우리 양말이 장난감이네. 네. 지금 항상 이렇게 놀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양말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서 잡고 물고 당기는 습성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리를 막 발을 움직여주면 걔는 그걸 놀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고. 기다려. 옳지. 기다려. 해선 안 될 행동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데요. 기다려. 자, 툭. 기다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앉아. 그때 이렇게 하세요. 앉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옳지. 그래서 스스로 앉을 때까지. 장군아, 앉아. 앉아. 가만히 있어요. 앉아. 9, 10. 옳지. 옛날에 장군이가 아니네. 장군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다감씨 바람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귀찮다, 번거롭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무책임하게 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시기에 맞는 핸들링을 반드시 보호자님이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올바르게 키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뒤로 당기세요. 네, 가세요. 남녀가 결혼하면 삶에 변화가 오듯이 장군이와 함께하는 삶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장군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부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어렵게 준비한 바비큐 파티. 뿌꾸를 임시보호 중인 이면진 씨의 이웃 사촌이 마련한
뿌꾸 환영 파티입니다. 아들 놈들만 있다가 딸이잖아. 얘 딸 아니야? 맞아요. 우리 집에 첫 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한테 괴롭히지 않네. 우리 집안의 첫 딸이에요. 우리 전부 다 아들만 논. 내가 언니 그래서 송원성 씨처럼 핑크색 옷을 사봤다니까요. 소원을 쥐네. 맞아. 그지? 뿌꾸덕이 송원성 씨 했자요. 뿌꾸가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가 좋아 죽네. 뿌꾸 가족을 초대한 이웃 사촌은 가수 저구 씨입니다. 많이 좋아졌다. 가만히 있고. 뿌꾸 괜찮아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앉기만 하면 물려던 뿌꾸가 어쩐 일인지 얌전히 안겨 있습니다. 너무 먹는다. 뿌꾸 이모가 항상 이 위견들한테 또 좀 아픈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기들 애도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이뻐지고. 오늘은 친구들과 좀 어울리게 하려고 어렵게 데려왔는데요. 뿌꾸는 꼬리를 말고 숨기 바쁩니다. 뿌꾸야. 괜찮아. 누가 그랬어? 뿌꾸가 겁이 많아서 누가 그랬어? 소리 날것 같아. 자기 집에 가고 싶어? 저기 들어가고 싶어. 또 들어가고. 왜냐면 저기가 결국 또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숨는데요. 뿌꾸 여기가 좋아? 애지중지하는 현진 씨에게도 아직 마음을 못 엽니다. 한솥밥 먹는 사이가 식구라는데 뿌꾸와는 얼마나 한솥밥을 더 먹어야 식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니 혼자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뿌꾸야 먹고 싶을 때 먹어. 알았지?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안심됐다 싶을 때 먹으면 돼. 편하게 해. 알았지, 놈아? 똥 오줌을 안 싸, 아직. 아, 그래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가 생기자 그제야 식사를 합니다. 좀 줘라, 더 줘라. 잘 먹어주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먹네. 네. 저거는 지가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물까지 먹었어, 물까지. 뿌꾸 마음을 얻으려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얘가 줄을 풀고 도망을 가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두치가 그리우니까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두치를 한번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뿌꾸는 정말 두치가 그리운 걸까요? 며칠 뒤 덕구네가 뿌꾸를 초대했습니다. 뿌꾸 왔습니다. 안녕, 덕구구나. 사교성 좋은 덕구가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뿌꾸는 그저 낯선 모양입니다. 산책 나가서 이렇게 걷질 않거든요. 어디 숨으려고 자꾸. 괜찮아. 잠시 후 뿌꾸의 보디가드 두치도 도착했습니다. 누구야? 이게 누구야? 예쁘죠? 이게 누구야? 알아. 이게 누구야? 알아, 아는 놈. 알아, 아는 놈. 아는 주제. 아는 주제. 세차게 꼬리를 흔드는 뿌꾸. 이거 실화인가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떨어뜨려놔서 안타깝다. 나는 저쪽에다 싹 집을 지어서 얘들 둘이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얘네들은 둘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 뿌꾸와 두치 사연을 들은 공순 씨 부부가 두 아이에게도 특별한 기억을 심어주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맛있는지? 얘도 먹을 것 같아. 먹네. 애들이 저희가 구조했을 때 지금 모습이랑 현재 지금 모습이랑 달라요. 사랑을 받은 얼굴은 지금 달라지거든요. 지금 많이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모습 보면은 애들이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덕구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뿌꾸를 좀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반려동물은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온 누리에 사랑과 축복이 내리는 성탄절. 두치와 뿌꾸도 넘치는 사랑과 축복 속에 오늘부터는 꽃길만 걸으시게, 행복하시게